지난 주말이었죠. 딱 일주일 전에 49년 만에 미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법적으로 낙태를 금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낙태권을 보장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요 결정권은 주의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미국 50개 주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낙태를 딱 법적으로 금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가 보통 역사는 이제 천천히지만 앞으로 나아간다. 네.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발전해 왔던 거를 그냥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참 그렇죠. 의미 있는 일이고 한데 이게 맞아요. 뒤로 돌리는 거는 우리 그러니까요.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는 거는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네. 이제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물론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찬반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낙태권 보장 관련해서는 자기 결정권의 그렇죠. 범주로 많이들 이제 또 특히 이제 진보적으로는 맞습니다. 이것이 맞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 대법원 그러니까 미 연방 대법원의 어떻게 보면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그렇죠. 결정이 뒤집혀지고 맞아요. 뒤로 돌아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자, 이거는 또 뭐 좀 참고 영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엄청난 영상을 찾아가지고 왔거든요. 번역까지 해서 가지고 왔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a landmark ruling, the Supreme Court today legalized abortions. The majority in cases from Texas and Georgia said that the decision to end a pregnancy during the first 3 months belongs to the woman and her doctor, not the government. We're outside the Supreme Court after the landmark decision that overturned Roe v. Wade and ended a woman's constitutional right to an abortion. 73년하고 2022년인데 바뀐 네. 거 아닌가 싶을 맞아요. 정도로 맞습니다. 상징적인 판결이 나왔고 그에 대한 지금 각계의 지금 혼란이 좀 빚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해주시죠.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이라는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73년에 그 남자 앵커가 보도한 내용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승소를 하면서 이제 낙태권이 보장이 된다라고 했고, 또 2022년 우리 CBS 제가 좋아하는 여성 앵커의 또 보도로는 이게 뒤집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어떤 건지 대충은 알고 계시죠, 우리 앵커님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네.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어설프게나마 알고는 있는데 네. 뭐 어떤 건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하면은 우리가 원래 자유의 상징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낙태권을 딱 금지하는 게 법적으로 딱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낙태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임신한 여성이 만약에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한에서는 낙태를 절대 할 수가 없고 낙태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던 거예요. 생각보다 정말 자유롭지 않고 좀 인권을 침해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용기를 낸 여성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주에 살던 맥코비라는 여성인데 1969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임신을 했는데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싶다 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막 논의를 해봤는데 근데 법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상황이니까 낙태를 해줄 수가 없고, 그리고 경찰의 문서를 찾아봤더니 성폭행했다는 그 증거가 남아있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수술을 해줄 수가 없다 하고 수술 거부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맥코비가 소송을 한 거예요. 음. 근데 소송을 하면서 자신의 신변이 알려지는 게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로라는 가명을 쓴 거고요. 아하. 그때 당시 로와 이렇게 싸웠던 검사 이름이 웨이드입니다. 그래서 로 대 vs 웨이드. 맞아요. 이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하나의 그때부터 획기적인 변화의 어떤 단초가 됐던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는 건데 네. 이제 그때는 강간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도 이걸 낙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는 맞아요. 상황이었던 거고. 네. 어떻게 로가 그러면 소송에서
이긴 결말인 건가 어떻습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이겼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1969년에 처음 소송을 했는데 계속 지고 항소하고 하다가 4년이 지난 1973년 1월에 7대 2로 낙태 금지는 위헌이다 하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도 뭐 무조건적으로 낙태 다 하세요 이런 건 아니고 출산 3개월 전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든 여성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임신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결정권을 지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출산 3개월 전이면 그러면 7개월인가? 그럼 너무 지난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기간을 10달이라고 10개월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날짜를 다 세보면은 그게 한 9개월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임신 기간을 통상적으로 9개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그 기간은 임신 초기부터 6개월까지 그 안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여성이 이제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난 거고요. 네. 그 이유로는 낙태 금지라는 건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네. 그냥 우리가 사실 뭐 널리 알려지는 건 이게 위헌이다, 합헌이다 요 정도만 알게 되지. 네.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됐는지 조금 상세하게 들여다봐야 그 이후에 뭐 조치들이나 또 지금 법에 대한 이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맞아요. 법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냥 하나로만 띄워놓고 봤을 때 서로 이제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의견이 엇갈리게 되는 그 맞습니다. 원인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들이 좀 있었죠. 네, 맞아요. 네. 2019년에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네. 그거 이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겉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낙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낙태를 찬성한다, 낙태를 하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낙태죄라는 걸 씌워서 낙태를 한 여성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 강력한 그 조치는 과연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맥락을 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사실 이 낙태죄 찬반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네. 좀 우리가 깊게 이해할 필요가 네. 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오해에서부터 이 사회적 갈등이 또 소모적인 갈등으로 그렇죠. 비화가 되니까요. 맞아요. 어쨌든 이게 지금 따져보면 73년도니까 49년 만에 네. 이제 결정이 뒤집힌 건데 네. 이게 뭐 어떤 맥락에서 이게 왜 뒤집힌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한마디로 이권 다툼이죠, 뭐. 이권 다툼. 그러니까 이게 이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총 9명이에요. 그 중에서 트럼프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그 대법관이 3명이고요. 요 3명이 이번에 다 판례 번복에 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때 그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주에서는 계속해서 그 4년 동안 어떻게 하면 낙태죄를 조금 되살릴까 하는 약간 움직임을 스물스물 이렇게 보이고 있었어요. 네. 사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인간의 기본권, 인권과 직결된 이슈를 정치적 이슈로 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사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국에서도 공화당 대 민주당 해서 낙태죄 해서 막 이렇게 역사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사실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면 누가 인권 침해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개인 인권 뭐 자기 결정권과 네. 뭐 생명 보호 이런 가치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진영에 따라서 이런 정치적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네, 부끄러운 일이고 뭐 부끄러운 일이죠. 이른바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도 네. 다르지 않다라는 것. 우리도 맞습니다. 그냥 널리 그냥 팔짱 끼고 볼만 지켜보기만 해서는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깊게 공부도 하고 이해도 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만 봐도 아주 강하게 이번 판결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60% 정도 네. 된다고 해요. 그리고 강한 반대가 60%.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될 거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네. 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분석 기사를 또 쫙 냈거든요. 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13개 주에서 방아쇠법으로 아마
30일 안에 낙태 금지가 시행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트리거 러즈라는 거 방아쇠법이 뭐냐면 네. 방아쇠를 당기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안 당기고 이렇게 손만 얹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당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에서 아직은 판례가 없어서 당장 시행을 할 수는 없지만 판례 하나만 생기면 방아쇠를 팍 당겨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 케이스들이 지금 이제 이 헌법 합치 불합치 판정을 기다리면서 이제 뭐 계류 중인 그런 판결들도 네. 있을 텐데 여기서 하나가 어떤 독립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되면 네. 이걸 근거 삼아서 계속해서 이 낙태를 죄로 인정하는 그런 판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상황인 맞습니다. 거죠. 예. 사실 이 법이라는 게 이렇게 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찬성을 해서 법관들이 써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판례라는 게 정말 중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데 웨이드 판결이 정말 획기적인 판례가 되어서 지금 낙태권이 보장이 돼 왔었는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연방 대법원에서 요거를 뒤집었기 때문에 예. 지금 대부분의 미국 주들은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이 분위기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의 판례만 나와도 바로 이렇게 30일 안에 낙태권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게 시행이 될 거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도 이 낙태권이 20개 정도의 주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처럼 우리 같은 이제 우리는 연방제가 아니니까 네네네. 이제 좀 다른 정도의 지위일 것 같은데 연방 대법원 판결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중앙에서의 결정이긴 하지만 주마다 좀 독립적으로 또 그렇죠. 운영이 되니까 주의 뭐 주지사나 어떤 그 의지에 따라서 네. 조금씩 달리 낙태권이 보장이 되는 주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바로 바뀌는 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마 카운트를 해보니까 20개 주 정도에서는 낙태권이 그대로 네. 유지가 될 것이다.